야, 이제 주식 사야 되겠다. 이게 감소하면은 주식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2, 3개월 주가에 선행하니까 뭐 9월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거는 주가가 아직도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유동성 그리고 주가 얘기 해볼 겁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도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표를 앞으로 봐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보고 뭐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은가 좋은가 그다음에 증권시장 주변 자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자금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마샬 K라는 게 있어요. 마샬 K. 네, 마샬 K라는 것은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물은 대표적으로 명목 GDP, 그다음에 돈은 보통 강의통화 M2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M2를 명목 GDP로 나눈 게 마샬 K라고 그래요. 네.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런데 이게 제가 마샬 K를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그림에 빨간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증가한데 근데 2기 때마다 이 마샬 K가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2기 때마다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0.50%까지 사상 최저치로 내렸고요. 또 돈을 많이 공급했어요. 그래서 2019년 말에 마샬 K가 1.49였습니다. 그러니까 GDP보다 M2 통화량이 1.49배 많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올 1분기 보니까 1.72배 많이 증가해 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죠. 물론 주가가 좀 선행해요. 그런데 지금 물가 오르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돈을 상대적으로 덜 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샬 K가 올 1분기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에는 1.69까지 떨어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실물에 비해서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돈이 줄어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값, 주가 오를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예. 마샬 K도 떨어지면 결국에는 돈의 유동량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리고 주가도 덩달아서 하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광의통화 M2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M1도 있고 M2도 있잖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한국은행이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통화지표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우선 그 본원통화라고 있어요. 본원통화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영 MC가 은행에다 맡겼다면은 요구브레이크 맡겼다면은 은행은 그 7% 정도를 한국은행에 맡겨야 돼요. 이게 그 지불 준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합친 걸 본원통화라고 그러는데요. 9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본원통화가 한 267조 돼요. 그런데 흔히들 그 M1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협의통화예요. 네. M1, M2, L, F, L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분류하면 유동성이 높냐 낮냐.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M1이라는 통화지표는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M1에 들어간 거 보니까 현금통화. 현금통화는 그 자체가 유동성이죠. 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금리 거의 없는 요구불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은행에다 맡겼다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급식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은행에다 맡겼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통화를 M1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9월 말 현재 보니까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1333조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샬 K는 보통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M2는 M1보다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M1 플러스 요새 은행에서 금리 5% 주죠. 저도 좀 5% 금리 주니까 요새 은행 예금을 좀 했는데요. 네. 그 1년 만기 예금도 있고 2년 만기 예금도 있고 5년 만기 예금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기 이전에 찾으면은 약정한 이자를 안 줘요.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자금이죠. 이런 것들을 M2라고 그러고요. 이게 지난 9월 현재 보니까 한
3,745조 원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거 번원통화는 267조라고 그러는데요. M1은 1,334조, M2는 3,745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돈이 불어난 거는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화승수라고 그러죠. 네. 어렵습니다. 자꾸 개념이 추가가 되네요, 교수님. 일단 M1은 유동성이 높은 그런 자금을 이야기를 하고 M2는 유동성이 낮은 자금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한다. 예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어서 M2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예, 그렇죠. 우리가 그 저축성예금, 뭐 요구불예금 이런 거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요새 1년 만기 예금을 거의 5% 정도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요구불예금이나 현금으로 돈을 안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넣어두면 돈이 추가가 네. 되니까. 요구불예금에서 빠져나가지고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니까 이건 M1에 안 잡히고 M2는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M1은 줄어들고 M2는 더 늘어나 버리죠. 그래서 M1, M2 비율이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M2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8% 정도 됐는데요. 올 9월 달 보니까 35%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동안 은행 요구불예금이나 수실 입출금식 저금 들어가지고요.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든지 주시장이 좋으면 주시장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주시장도 안 좋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죠. 이 돈이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은행에다 5% 주니까 5% 예금으로 가자. 그래서 돈이 정기예금으로 가니까 M2는 늘어나고 M1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만 상대적 M2에 비해서 M1이 늘어났을 때는 유동자금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언제나 주식시장으로도 갈 수 있고 부동산 자금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1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때 주가도 올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요구불예금이나 M1 줄어들고 정기예금 늘어나니까 정기예금 1년 만기 늘어났는데 이 돈이 주시장으로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M2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면은 주가가 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이 금리를 많이 주다 보니까 주식 사고 부동산 살려는 대기 자금이 그냥 은행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제가 한번 저번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우리 갯벌 가면은 개들이 많이 있다가 갯벌 들어가면 개들이 다 구멍으로 숨어버리잖아요. 네. 이 구멍이 지금 M2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먹을 게 없으면 금방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은행에서 1년짜리 5% 주고 5년짜리 4.5% 주고 이거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나올 필요가 없네요. 거기서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못 오르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네. M1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율 계속해서 낮아지고 유동성 낮아지고 주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높은 자금으로 알려진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죠.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M1에다가 우리가 MMF라고 있죠. 증권사업은. 그다음에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돈들은 유동성이 높아요. 이 돈들이 그야말로 주식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으로 가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 시장으로 가고 채권 시장이 좋으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요. 이런 단기 부동자금이 1,586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 9월 보니까 1,479조 원으로요. 107조 원이나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다 지금 그럼 은행 예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죠. 은행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하. 다 아까 개가 구멍으로 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은행 정기예금으로 다 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줄어드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 사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단기 부동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주가도 상승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의 흐름을 보면 주가를 전망해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만, 단기 부동자금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코스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그려놨습니다만, 보통 단기 부동자금이 2, 3개월 코스피에 선행해요.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하면은, 야, 이제 주식 사야 되겠다. 이게 감소하면은 주식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꺾일 때도 단기 부동자금이 증가율이 먼저 꺾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도 한 2, 3개월 후에 정점을 치고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파란 선으로 제가 단기 부동자금을 그려놨습니다만은 네. 9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발표했으면 빨리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게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조금 느리죠. 예, 그래서 좀 느려요. 예, 그래서 최근에 9월까지 발표 안 됐고요. 근데 어떻든 이게 2, 3개월 주가에 선행하니까 뭐 9월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거는 주가가 아직도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단기 부동자금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게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야, 이제 내가 주식 사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단기 부동자금이 지금 9월 달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이다라는 것은 주가도 상승하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다.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